117번입니다. 자, 세명의 학생에게 같은 종류의 쿠키 10개를 남김없이 나누어 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명의 친구는 이 같은 종류의 쿠키이기 때문에 바로 이 개수에만 관심을 가지겠죠. 만약에 다른 종류의 쿠키 10개라면 이 학생들은 나는 어떤 쿠키를 몇 개 가졌다. 즉, 종류에도 관심을 가지고 쿠키 개수에도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쿠키니까 이 학생들은 무엇에만 관심을 갖는다? 개수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쿠키를 받지 못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10개를 남김없이 나누어 주니까 이 세 명의 친구를 A, B, C라고 한다면 세 명의 친구들이 모두 받은 쿠키의 개수는 몇 개가 되면 된다? 10개가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쿠키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바로 이 A, B, C는 0의 값을 가지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A, B, C의 이 값들은 바로 음이 아닌 정수가 되면 된다는 거죠. 자, 개수니까 음수는 될 수가 없고, 맞죠? 자, 무엇? 바로 0도 될 수 있고, 자, 양의 정수, 즉, 자연수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두었더니, 바로 무엇과 똑같습니까? 바로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는 거와 똑같아지겠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그 해의 개수는 3H10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중복조합만 우리가 바로 계산만 해주면 되니까 13에서 1을 빼면 12가 되고 12 컨비네이션 10인데 바로 12 컨비네이션 10은 12 컨비네이션 2와 똑같아지죠. 자, 그러면 12 컨비네이션 2는요. 12 곱하기 12를 맞나요? 얼마로? 2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니까 2 팩토리얼은 2죠. 따라서 약분하면 6이 되어서 모두 다 자, 몇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다? 66가지의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같은 종류를 나누어 주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무엇에만 관심을 가진다? 개수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니까 세 명이 모두 다 쿠키를 받은 개수의 합이 얼마가 되면 된다? 10이 되면 되고 그 세 명이 받은 친구들의 그 A, B, C 값은 음이 아닌 정수가 되기만 하면 바로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18번입니다.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이 다섯 제곱을 우리가 전개했을 때 그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해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만약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나 세제곱 같으면 직접 전개해 보면 되겠지만 얘는 다섯 제곱이니까 좀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항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보면요. 자, 일단은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다섯 번 곱하니까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섯 번을 적어 두었습니다. 우리가 전개를 한다는 것은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A와 자, 여기 있는 A. 자, A끼리 모두 다 곱한다면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A의 다섯 제곱이 되겠죠. 전개를 했을 때. 물론 B도 B끼리만 곱한다면 자, B도 다섯 제곱이 될 거예요. 이번에는 자, 여기 A와 여기 A를 전개하면 A 제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B, 여기 B, 여기 C와 곱해서 전개를 해버리면 A 두 개와 B 두 개와 C가 곱해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 제곱, B 제곱, C가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괄호 A, B, C에서 하나의 문자를 선택하고 다음 괄호에서도 하나의 문자, 다음 괄호에서도 하나의 문자, 하나의 문자, 하나의 문자를
선택해서 곱해서 하나의 항이 되는 거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여기는 B, 여기는 C라 할까요? 그리고 여기에 B, 여기에 A, 여기에 C와 곱해버리면 B가 몇 개입니까? 두 개고요. C가 두 개고 A가 하나 곱해졌으니까 이번에는 A 곱하기 B 제곱 C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자, A와 C와 그리고 B와 C와 C를 곱한다면 A 하나, B 하나, C 세 개니까 결론적으로 A 하나, B 하나, C 세 개가 돼서 A, B, C의 세제곱이라는 항이 생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A만 다 곱했을 때는 A의 다섯 제곱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얘는 A만 다섯 번 곱했지 B는 한 번도 안 곱하고 C는 한 번도 안 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모든 항이 모두 다 무엇으로 A, B, C의 곱으로 나타나는데 각각의 A의 개수가 다섯 번이면 A의 5제곱, A 두 번, B 두 번, C 한 번이면 제곱에다가 여기는 1제곱이 되겠죠. 여기에 A만 적고 B만 적은 것은 모두 다 1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지수들을 다 더해보세요. 지수들을 다 더해보면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5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섯 제곱이니까 바로 이 묶음이 다섯 묶음이 있죠. 그리고 한 묶음에서 문자 하나를 선택해서 각각 하나씩 선택해서 하나의 항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항의 구조는 어떤 구조가 된다? A의 몇 제곱, B의 몇 제곱, C의 몇 제곱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네모와 동그라미와 세모를 합치면 얼마가 되어야 된다? 5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이 다섯 건 묶음 중에서 A를 몇 번 선택할래? A의 선택한 횟수를 X번, B를 선택한 횟수를 Y번, C를 선택한 횟수를 Z번이라고 한다면 그 합이 바로 얼마가 되면 되겠다? 5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x, y, g는 무엇이겠습니까? 0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1제곱은 마이너스 2제곱은 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x, y, z가 바로 무엇이 된다? 음화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 문제도 바로 무엇과 똑같다? 중복조합과 똑같다는 거죠. 자, 따라서 3H5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얘만 정리해 주면 되니까 더하면 8, 빼면 7이죠. 따라서 7 컨비네이션 5가 되는데 7 컨비네이션 5는 7 컨비네이션 2와 동일하겠죠. 그러므로 자, 7, 6이 42를 2로 나누면 바로 얼마가 된다? 21이 되니까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모두 몇 개가 만들어진다? 21개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서로 다른 항의 개수도 중복조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A 플러스 B 항이 두 개짜리입니다. 그거의 n제곱에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논리로 가버리면 A가 선택할 수 있는 개수 X번, B가 선택할 수 있는 Y번을 더해서 토탈 몇 번이 되면 된다. N번이 되면 되고 X와 Y는 무엇이 될 수도 있다? 마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따라서 EHN이 되죠. 그죠? EHN. 맞습니까?
그러면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n 플러스 2 빼면 n 플러스 1이 되죠. 따라서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n이 되고 정리해 보시면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에 n 플러스 1에서 n을 빼면 바로 얼마가 된다? 1이 되어서 자, 컨비네이션의 뒤에 부분이 1이면 바로 n 플러스 1 앞에 있는 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개, 항 두 개짜리를 거듭 제곱하면 바로 어떻게 된다? 그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1, 즉, 이 지수보다 한 개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a 플러스 b의 제곱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정리하면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니까 제곱이니까 항이 3개 생기는 거고,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그러면 항이 4개 생겨야 되겠죠. 그게 바로 앞에 그 세제곱 3 따당땅, 3A 제곱 B죠. 3 땅 따당이니까 3A 제곱, 3AB 제곱, 그리고 B 세제곱이 되어서 항의 개수가 항 두 개일 때는 바로 이 지수보다 하나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중복조합에서는 항의 개수만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앞에 무엇? 바로 이 항의 개수, 즉, 항의 앞에 있는 개수 있죠, 개수. 1, 2, 1, 3, 3, 1. 이것은 우리가 이 항 개수의 바로 성질을 이용하면 우리가 나중에 또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이항 계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또 파스칼 삼각형, 또 이항 정리를 이용하면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반부에 나오니까 그때 공부하도록 합시다. 바로 중복조합과 관련되는 것은 바로 뭐다?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19번입니다. 자, 세 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자, 여섯 명의 유권자가 각각 한 명의 후보에게 투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때 자, 무슨 투표라고 하죠?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무기명 투표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일반적인 투표인 바로 비밀 투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여섯 명의 유권자가 바로 이 세 명의 후보한테 누가 누굴 찍었는지를 서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우리가 학교에서 그냥 어떤 걸 조사할 때,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간단하게 뭐, 누구를 선택한다. 예를 들어서 선거를 할 때, 자, 선택할 때, 자, 바로 이 사람이 회장이 되면 좋겠다. 손 드세요. 이렇게 하면 손을 들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누가 누구한테 손을 드는지 다 알죠. 그런 투표를 바로 기명이라고 합니다. 기명. 그럼 이 무자가 뭐겠나요? 없을 무자, 한자 말이죠. 그죠? 자, 기명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기명 투표는 바로 비밀 투표가 아니죠. 누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를 다 안다는 말이고, 무기명 투표는 누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요 두 개의 차이를 일단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단 무기명 투표에 바로 투표 결과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유권자가 6명입니다. 그럼 유권자가 예를 들어 A, B, C, D, E, F 이렇게 6명이 있는데요. 이 6명이 후보자, 자, 바로 출마한 후보자를 라지 ABC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맞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투표를 한 결과, 예를 들어서 A는 3표를 받았고, B는 2표를 받았고, C는 1표를 받았어요. 사실 A에게는 누가 투표를 하였다? 바로 스몰 a와 스몰 d와 스몰 f가 투표를 했다고 생각하고 B에는 예를 들어서 스몰 b와 스몰 e가 투표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C에게는 자, 스몰 C가 투표를 해서 바로 3대 2대 1이 되어서 A가 바로 당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전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화살을 쏘잖아요. 그죠? 화살을 쏘으면 결론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바로 화살을 쏘는지를 우리는 지금 눈으로 다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이 무기명이라는 것은 어떻다? 누가 누구에게 화살을 쏘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 선이 지금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바로 뭐다? 이 누구에게 화살을 많이 쏘는지만 중요한 거죠. 누가 쏘는지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받은 화살, B가 받은 화살, C가 받은 화살, 이 모든 것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 무효표가 없다고 했으니까 바로 6표가 되면 되겠죠. 그런데 투표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5대 1대 0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0대 6대 0이 되어서 B가 당선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말은 A, B, C는 바로 무엇을 어마정의 값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무기명 투표는 바로 중복조합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A, B, C가 몇 표를 가졌는지만 중요하지, 즉 개수만 중요하지 누가 A에게 투표하는지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 조금 전에 풀었던 117번에 바로 쿠키 10개를 몇 명에게, 3명에게 나누어 준다는 거와 어떻습니까? 똑같죠? 이 유권자 6명이 바로 뭐가 되는 것이고 쿠키가 되는 것인데 물론 여기서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무기명이기 때문에 자, 이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무엇이다? 중복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117번과 동일한 문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로 부정방정식이 해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개수는 바로 3H6이 되는 거죠. 즉, 선생님이 개념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바로 이 A가 B가 C가 사람이지만 선생님은 중복조합을 베스킨라빈스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자, 각각의 아이스크림을 몇 번 담아서 6번 담아서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아이스크림 맛을 내가 좋아한다면 이 A 아이스크림만 6번을 다 퍼담아 와도 되는 거죠. 그게 바로 6대 0대 0이 되어서 바로 A가 바로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투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서 중복조합은 바로 베스킨라빈스를 생각하면서 모두 다 어떤 형태다. 바로 부정방정식 해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와 같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산만 해보면요. 더하면 9잖아요. 빼면 8이 되겠죠. 8 컨비네이션 6인데 자, 8 컨비네이션 6은 8 컨비네이션 2와 동일하다는 거죠. 따라서 자, 8 곱하기 7을 2로 나누면 되니까 8이 2로 약분되죠. 따라서 몇 가지가 나온다? 28가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반면에 만약에 기명 투표라면 무기명이 아니라 기명 투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즉 A가 3표를 받고 B가 2표를 받고 C가 1표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A에게 온 사람은 스몰 a, 스몰 d, 스몰 f가 되죠. B에게 온 사람은 스몰 b, 스몰 e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기병투표는 서로 다른 다섯, 6명을 즉 어디에? 호텔이죠. 호텔에 투숙하는 방법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명 문제는 호텔 문제와 같아지면서
그런데 호텔 문제는 뭐가 있어야 되죠? 빈방 오케이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060, 510 같으면 이 빈방이 존재하는 거죠. 즉, 이 C방에는 아무도 안 왔다. A와 C의 방에는 안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텔 문제에 바로 빈방 오케이 이야기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기명 투표는 바로 무엇이 된다? 중복 순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중복 순열의 대표적인 게 뭐죠? 호텔 문제와 함수 개수 문제잖아요. 자, 이 위에 있는 집합을 정의역 X 집합으로 보고 아래에 있는 이 집합을 뭐로 본다면 공역인 Y 집합으로 본다면 함수의 개수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따라서 A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 세 가지. B도 세 가지. C도 세 가지. D도 세 가지. 맞죠? E도 세 가지. F도 세 가지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이게 기명투표가 되어버리면 전체 3의 6제곱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무기명일 때와 기명일 때를 여러분들 비교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20번입니다. 자, 네 개의 문자 A, B, C, D에서 자, 중복을 허용해서 9개를 택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뒤에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A, B, C, D에서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자, A와 B와 C와 D 이 문자들을 각각 선택한 개수를 동일하게 A, B, C, D로 적는다면 그게 9개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얘가 바로 무엇입니까? 엄화정이 되겠죠. 왜? A만 9개를 모두 다 선택해도 되니까 A, B, C, D는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자, D 같은 거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A 세개 B 세개 C 세개를 선택해도 되겠죠. 그러면 얘는 바로 얼마가 됩니까? 바로 4H9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A는 한 개 이하로 택하라고 하죠. 다른 B, C, D는 모르겠는데, 자, A는 한 개 이하로 택하라고 했습니다. A만 한 개 이하.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복조합을 공부할 때 이 부정방정식의 해는 바로 엄화정이 있었고 자연수의 해가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자연수의 해라는 말은 자, 이 문제와 비슷하게 만들어 본다면 A와 B와 C와 D를 더했을 때 그게 9개가 돼야 되는데 B, C, D는 엄화정이 되어도 되지만 A만 얼마가 되어라? 한 개 이상이 되어라. 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B와 C와 D는 무엇이다? 엄화정이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베스킨라빈스에서 이모라고 외치면 된다고 했죠. 자, 우리가 중복조합을 이용하려면 바로 엄화정꼴로 만들어야 되니까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A 값만 먼저 A가 딸기맛 바로 아이스크림이라면 바로 이 딸기맛 아이스크림만 일단 한 개를 퍼담아 놓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해되나요? 조금 선생님 이 문제만 들어보면 또 이해가 안 되겠지만 A만 먼저 이 A를 바로 무엇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엄화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A만 일단 한 개를 뽑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개념식으로 말하면 이모 딸기만 하나는 일단 퍼담아 주세요. 이런 말이죠. 그럼 A는 한 개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A는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한 개를 줄여버리면 8개가 되어서 그러면 A 또한 뭐가 된다? 한 개를 줘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한다면 A도 어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이때 A만 한 개 이상이 되는 경우의 수는 바로 4H8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뭐라고 외쳤다고요? 이모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죠? 이거는 바로 이 A나 B나 C나 D에서 이상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줄여서 바로 이 A도 바로 무엇으로 만들 수 있다? 바로 음화정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상이 아니라 이렇게 이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하. 자, 이하로 나왔을 때는 두 가지 풀이가 있습니다. 이하로 나왔을 때. 자, 이하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두 가지로 풀면 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저 분류해서 직접 풀면 되겠습니다. 분류해서.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을 이용한다? 여사건을 이용한다. 이렇게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상과 이하는 달라요. 이상일 때는 우리가 이모를 외쳐서 그 개수만큼 빼준 다음에 음화정으로 만들면 되지만, 자, 이하일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두 가지 형태 중에 한 가지로 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중복조합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A와 B와 C와 D를 대해서 아홉 개가 되어야 되는데, 아홉 개가 되어야 되는데, 자, A는 바로 몇 개 이하? 한 개 이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B와 C와 D는 무엇이다? 바로 음화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한 개 이하니까 우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바로 분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 말은 A가 한 개 이하니까 첫 번째 A가 1일 때, 두 번째 A가 0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A가 1이란 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가 1이니까 A는 1이니까 B와 C와 D를 구하면 얼마가 돼야 되죠? A가 1이니까 8이 되면서 여기에 B, C, D가 어마정이 되는 거죠. 자, A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B와 C와 D를 더해도 여전히 9가 되면서 B, C, D는 어마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주면 된다? 분류했으니까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위에 A가 1일 때는 바로 무엇입니까? 3H8이 되는 거고요. 자, 아래에 있는 A가 0일 때는 바로 3H 얼마가 된다? 9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각각 계산해서 더해주면 끝난다는 거죠. 자, 더하면 11이죠. 하나 빼면 10입니다. 10 컨비네이션 8인데 10 컨비네이션 2와 똑같으니까 10 컨비네이션 2는 바로 얼마가 된다? 45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3H9면 더하면 12니까 빼버리면 11이죠. 11 컨비네이션 군데 그것도 11 컨비네이션 2와 똑같네요. 그럼 12약분되어서 얼마가 된다? 55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두 개를 더하면 전체 몇 가지 경우가 되겠다? 100가지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바로 무엇에서 분류해서 풀었다는 것입니다. 분류해서 푼 형태가 되고, 자, 두 번째는 여사건 형태로 풀겠다는 것입니다. 여사건 형태. 그럼 여사건 형태로 푼다는 말은 한 개 이하니까 우리는 그냥 전체, 즉, 한 개 이하라는 전제 조건을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이용한 다음에, 전체를 찾은 다음에 한 개 이하의 반대니까 바로 무엇이다? 두 개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바로 A는 두 개 이상, 두 개 이상 많은 경우, 자, 택하는 경우를 뭐 해주면 되겠다?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전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자, A, B, C, D 모두 다
음화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4H9가 되는 거죠. 4H9. 4H9에서 누구를 빼면 된다? A가 두 개 이상이죠.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군데 A가 두 개 이상이다. 그러면 B와 C와 D는 무엇이 되죠? 엄화정이죠. 그럼 여기에 바로 이상으로 나타났으니까 두 개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모라고 외치면 되는 거죠. 즉 그러면 이모 EA 바로 포도맛 포도맛을 두 개 담아줬어요. 그러면 얘가 얼마 된다? 7이 되는 거죠. 그런 순간 A도 바로 뭐가 된다? 음화정이 되므로 어떻게 된다? 바로 4H7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이 값을 계산해 주면 그 결과 또한 얼마가 나와야 된다? 100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으로? 여사건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자, 4H구는 더하면 13이죠. 13인데 빼면 12가 되겠네요. 12 컨비네이션 9인데 자, 12 마이너스 9는 3이 되겠죠. 마이너스 4H7은 더하면 11이죠. 빼면 12네요. 10 컨비네이션 7인데 10 컨비네이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 컨비네이션 3은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리고 10 컨비네이션 3도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 본다면 자, 12와 11과 13번 적으면 되고 3과 2와 1이 되겠죠. 마이너스에 10과 9와 8이 되고 3과 2와 1을 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약분하면 얘가 6이니까 12와 약분해서 2가 되어서 22 곱하기 10 바로 220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자, 3하고 9하고 약분하면 3이고요. 2하고 8하고 약분하면 4가 되어서 3, 4, 12에 10을 곱하면 120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220에서 120을 빼면 얼마가 된다? 10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래서 이상일 때는 우리가 자연수의 바로 해의 개수니까 이모라고 외치면 되고, 이하일 때는 이모를 외치면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분류를 하거나 여사건 처리로 간다는 거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121번입니다. 자, 초콜릿 맛 마카롱 8개와 딸기 맛 마카롱 5개, 녹차 맛 마카롱 8개 중에서 자, 8개의 마카롱을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같은 맛의 마카롱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초콜릿 마카롱 개수를 선택하는 개수를 우리가 A개라고 하고요. 딸기 마카롱은 어떻게 B개. 그리고 녹차 마카롱은 C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선택하라? 8개를 택하라는 거죠. 자, 마카롱은 같은 맛은 서로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왜? 개수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8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마카롱만 8개를 다 선택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따라서 A와 B와 C는 바로 무엇이 된다? 엄화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 부정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과 동일하죠. 따라서 3H8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3H8로만 한다면 바로 실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초콜릿과 녹차는 8개씩이 다 준비되어 있지만 딸기 맛은 이 5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음화정으로 이렇게 중복조합을 처리했을 때 자, A와 B와 C는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잠시 지어보면 예를 들어서 얘를 5개, 얘를 3개, 얘를 0개는 해당이 되겠죠. 얘를 8개, 얘를 0개, 0개도 해당이 되죠. 자, 그런데 얘가 8개, 얘가 0개, 얘가 0개도 우리가 중복조합으로 보면 해당이 되겠지만
이 딸기 맛은 몇 개밖에 없습니까? 다섯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복조합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8개를 선택한다면 그 각각의 종류별로의 이 마카롱도 한 종류당 모두 다 몇 개씩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 8개씩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8, 0, 0은 가능하겠죠. 0, 0, 8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중복조합, 어마정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이런 경우가 여기서 뭘 해줘야 되겠다? 제외를 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마카롱이 5개밖에 없기 때문에, 딸기맛 마카롱이 5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B값이 6이 되는 경우, 7이 되는 경우, 8이 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주의할 사항입니다. 자, 각각이 모두 다 최소 8개가 있다면 그대로 3H8이에요. 물론 9개 각각이 있는 것은 10개가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종류가 이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이 개수보다 적게 있을 때는 반드시 이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제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8개 이상이 다 된다면 우리가 3H8이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제거를 해준다는 말은 B가 얼마부터 5까지만 B가 될 수가 있으니까 B가 6이 되는 경우와 B가 7이 되는 경우와 B가 8이 되는 경우를 각각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얘가 6이 될 때 그러면 A와 C는 몇 개가 돼야 됩니까? 2개가 돼야 되겠죠. 그럼 2개가 된다는 말은 얘가 2개, 얘가 0개. 엄마정이니까 얘가 1개, 얘가 1개. 얘가 0개, 얘가 2개. 이렇게 B가 6일 될 때는 이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B가 7일 때는 한 개를 A와 C가 나누어야 되니까 하나, 0, 0, 하나 이렇게 되겠죠. B가 8일 때는 어떻습니까? 모두 다 0이 되겠죠. 따라서 B가 6이 될 때는 몇 가지? 세 가지. B가 7일 될 때는 두 가지. B가 8일 될 때는 한 가지가 되어서 이 6가지를 여기에서 뭘 해줘야 된다? 제외를 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따라서 3H8은 더하면 11이죠. 하나 빼면 10이 되겠네요. 10 컨비네이션 8은 10 컨비네이션 2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10 컨비네이션 2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45가 되겠죠. 그죠? 10 곱하기 9를 2로 나누면 되니까 45에서 6을 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정답은 얼마가 된다? 39가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여러분들 모의고사에 자주 나와요. 바로 제거해줘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제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얘를, 이 6개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자, 이 6개를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찾는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6개 찾는 방법만. 그 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B가 얼마 이상 되는 거죠? 6 이상 되는 거죠. B가 6 이상 되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A와 B와 C를 대해서 8이 되는데 B는 얼마 이상 되는 거? 6 이상 되는 것을 경우를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 A와 C는 바로 무엇이 된다? 엄화정이 되는 거죠. A와 C는 바로 0이 되어도 되니까. 그럼 6개 이상이니까 누구를 부르면 된다? 이모를 부르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B 자리에 먼저 6개를 먼저 담아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6개를 담아 놓았으니까 결론적으로
A와 B와 C를 더한 게 몇 개가 되면 되겠다? 바로 두 개가 되면 되겠습니까? 두 개. 그럼 이제 A와 B와 C가 무엇이 된다? 어마정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무엇이 된다? 3H2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산해 보면 더하면 5니까 빼면 4가 되겠죠. 4 컨비네이션 2가 바로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이 이 B가 6, 7, 8이 되는 경우를 찾아봐도 괜찮습니다. 몇 개 안 되니까. 그런데 자, 조금 식으로 멋있게 푼다면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바로 B가 6 이상이 되는 경우를 제거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22번입니다. 자, 튤립과 장미와 작약이 각각 7송이씩 꽂혀 있는 꽃병이 있습니다. 이 꽃병에서 7송이의 꽃을 꺼낼 때 각 종류의 꽃이 적어도 한 송이씩은 꼭 포함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같은 종류의 꽃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그러면 서로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개수만 중요하다고 했죠. 자, 튤립을 뽑은 바로 개수를 A개, 장미는 B개, 작약은 C개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바로 7송이를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각 종류별로 꽃이 적어도 한 송이씩은 포함되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A와 B와 C가 모두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자, 따라서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엄화정이 아니라 바로 이 부정방정식의 바로 자연수해를 구하는 요령이 되는 거죠. 그럼 이상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A도 1보다 크거나 같고, B도 1보다 크거나 같고, C도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엄화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야 된다? 바로 이모를 불러줘야 되겠죠. 즉, 튤립과 장미와 작약을 일단 하나씩은 선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버리면 이 A와 B와 C, 물론 이제 달라졌으니까 다시라고 붙으면 되겠는데, 그게 얼마가 된다? 하나씩을 선택했으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A, B, C, A-와 B-와 C-는 무엇이 된다? 엄화정이 되어서 중복조합, 바로 3H4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이 부정방정식의 자연수 해공하는 문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더해버리면 7인데 하나 빼버려야 되니까 6이죠. 6 컨비네이션 4는 6 컨비네이션 2와 동일합니다. 6, 5, 30을 2로 나누면 되니까 바로 몇 가지 경우가 나온다? 15가지의 경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적어도 한 송이씩은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바로 그 튤립 장미 작약은 바로 1 이상의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123번입니다. 자, 똑같은 구슬 12개를 4개의 바구니 A, B, C, D에 남김없이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자, 바구니 A는 2개 이상, 바구니 B에는 3개 이상의 구슬을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라고 하죠. 자, 빈 바구니가 있을 수 있다. 빈 바구니죠. 이 C나 D 예를 들어서 D 바구니에는 0개가 들어가도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A 바구니에 들어갈 바로 구슬의 개수를 A개, B 바구니에게는 B개, C 바구니는 C개, D 바구니는 D개라고 한다면 그 모든 바구니에 들어갈 개수는 몇 개가 되어야 된다? 12개가 되어야 되는데 A에는 몇 개 이상? 반드시 2개 이상. B에는 몇 개 이상? 3개 이상을 꼭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C와 D는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까 빈 바구니가 있어도 되니까 이 C와 D는 바로 무엇이 된다?
음화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와 B는 무엇이다? 바로 이상이니까 A 바구니에 먼저 두 개 담고 B 바구니에 먼저 세 개 담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다섯 개를 먼저 담는다는 거죠. 그 말은 이제 몇 개만 남겠다? 일곱 개만 남겠다는 것입니다. 즉, A는 조금 개수가 달라졌고 B도 달라졌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A와 B와 C와 D가 모두 다 무엇이 된다? 음화정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어떻게 된다? 4H7. 바로 부정방정식의 바로 해의 개수 구하는 식이 되겠죠. 따라서 더하면 11, 빼면 10이 됩니다. 10 컨비네이션 7인데 7을 빼버리면 10 컨비네이션 3이 되겠죠. 자, 10 컨비네이션 3을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10부터 시작해서 컨비네이션 계산이니까 세 번 적어주고, 맞죠? 자, 여기가 3이 아니죠. 8이 되어야 되죠. 너무 성급했습니다. 3팩토리얼이니까 3, 2,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과 9는 약분이 되고요. 2와 4도 약분이 되죠. 따라서 3, 4, 12에다가 10을 곱하면 되니까 전체 몇 가지 경우가 나온다? 120가지의 경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상 문제는 이 A, B는 2 이상의 자연수, A는 2 이상의, B는 3 이상의 자연수인데 우리가 먼저 제거를 해줘, 먼저 담아 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바로 모두 다 엄화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되겠습니까? 124번입니다. 자, 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공 중에서 자, 중복을 허용하여 N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가 21이라고 할 때 각 종류의 공을 적어도 하나씩 포함하여서 이 N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라. 두 번 풀어야 되겠네요. 그죠? 즉, 이 N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색의 공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자, 빨간 공을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라지 A라고 해볼까요? 파란 공은 라지 B, 노란 공은 라지 C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개를 선택한다? N개를 선택한다는 거죠. 자, 그 경우의 수가 2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빨간, 파란, 노란 공의 개수가 지금 주어지지 않았죠. 그 말은 이 N개보다는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까 음화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빨간 공만 21개를 꺼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HN이 되고 그 값이 얼마가 된다? 경우의 수 2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서 N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더하면 얼마죠? 3 플러스 N. N 플러스 3이죠. 1을 빼야 되니까 N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컨비네이션에 뒤에 N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그러면 컨비네이션의 성질에 의해서 N 플러스 2 컨비네이션에다가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면 바로 얘는 N 플러스 2 컨비네이션의 2와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N 플러스 2 컨비네이션이는요. M 플러스 2부터 몇 번 적어준다? 두 번 적어준다. 따라서 하나씩 줄어가면서 두 번 적어주면 M 플러스 2에 M 플러스 1이겠죠. 그리고 이 팩토리얼로 나눈 게 바로 얼마가 된다? 2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M 플러스 2, M 플러스 1은 대각선의 곱 41과 같죠. 그럼 얘는 n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n이 자연수거든요. 그럼 우리가 굳이 2차 방정식을 안 풀고 n이 자연수이므로 n 플러스 2와 n 플러스 1도 자연수죠. 아, 미안합니다. 여기에 41이 아니라 42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이 두 수는 얼마 차이가 나죠? 1 차이가 납니다. 1 차이가 나면서 n 플러스 2가 더 크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수의 곱이 40이니까 이 두 자연수는 42의 약수가 되는 거죠. 약수가 되면서 한 개 차이가 나야 되니까 우리 바로 7, 6이 42가 떠오르나요? 그러므로 큰 쪽이 7이 되어야 되고 작은 쪽이 6이 되어야 되죠. 따라서 n의 값은 얼마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얘를 우리가 2차 방정식으로 풀어보면요. n제곱에 3n이 되죠. 그리고 여기가 3인데 42가 넘으면 얼마가 된다? 여기가 2죠. 곱하면 2니까 42가 넘으면 마이너스 4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죠.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n 플러스 8과 n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n의 값이 마이너스 8과 또는 5가 되는데 n은 자연수니까 바로 5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을 풀어도 되지만 이 n 자체가 자연수이므로 n 플러스 2, n 플러스 1도 자연수가 되어서 바로 42의 뭐다? 약수를 생각하면 되는데 얘가 한 개 차이 나니까 42의 약수 중 하나 차이 나는 것은 7 곱하기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n이 5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n을 5를 찾았으니까 각 종류의 공을 적어도 하나씩 포함하여 n개 찾는다. 즉, 이 n이 5라는 걸 알아냈잖아요. 그죠? 그 말은 바로 A와 B와 C의 합이 얼마가 된다? 5가 되는 거고, 이 A와 B와 C는 적어도 하나씩은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의 바로 부정방정식 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마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로 이 상이니까 바로 A도 하나 1보다 크거나 같고 B도 1보다 크거나 같고 C도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와 B와 C를 한 개씩 빨리 담아 놓으면 되겠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 세 개는 먼저 담아 놓았으니까 2가 되고 이때 A-B-C-는 음이 아닌 정수, 음화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중복조합을 이용하면 되니까 3H2가 된다는 거죠. 자, 더하면 5고요. 빼면 4가 되겠습니다. 4 큰 대신 2가 되니까 4, 3, 12를 2로 나누면 결론적으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6가지의 경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자연수의 해를 구할 때는 이모를 부르잖아. 이모를 외쳐버리면 된다는 거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번은 바로 이상이 아니라 이하였죠. 맞죠? A는 한 개 이하. 그것 또한 어떻게 풀면 되겠다? 바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자, 분류를 하든지 아니면 여삭선으로 처리하는 두 가지 풀이를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